김민수 대표님과 안지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끼리 조금 사담을 나눴는데 사담이 아니시던데요. 그렇죠. 사담은 아니죠. 예, 사담은 후세인.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올해는 제가 좀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 열려주세요, 좀. 예, 알겠습니다. 장도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사담 아니었고요. 후세인도 아니었고요. 네네네. 자, 어떻게 외국인 연초부터 지금 거래 시장에서 3조 원 넘게 사고 있는 거를 우리 각도기님은 포모다. 그 비달러화 자산을 못 잡을까봐 안 달라서 좀 빨리 사는 거다. 이렇게 네. 조금 개인적인 해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시장 얘기 또 이렇게 쭉 풀어서 가는 우리 네. 팀장님 얘기부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먼저 여쭤보시니까. 사회사의 권한으로. 네. 네. 아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얘기 철저하게. 아, 그렇군요. 네. 철저하게 딱 보고 있으면은 네. 그거지 않습니까?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작년 한 해 외국인들이 샀던 금액을 한 달에 거의 4분의 3 사고 있습니다. 야. 그 정도로 이번 주에만 들어온 게 58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단 다 모르겠고 나오는 거 보니까 중국 회복한다. 여기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은 약간 좀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 선물이 확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한국은 이번 주에 들어온 자금 한 12억 달러.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정체 보이다가 이번 주 집행하겠다고 들어온 게 12억 달러. 근데 이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가장 선행적으로 하는 게 선물을 사죠. 네. 사고 벌려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 차이를 벌려놓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자기들이 메꿉니다. 그러니까 선현물을 동시에 사고 저는 동시에 삽니다. 지금 거의 1년 반 만에 있는 일 아니면 이 정도의 콘텐츠는 거의 2포인트 가까운 콘텐츠 맞습니다. 나던데요? 네, 최근에 네. 보기 힘든 그렇죠?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들은 따라가고 있고 초기에는 눈치 봅니다. 네. 눈치 보다가 그냥 그쪽이 맞나 봐. 그래서 코끌려서 따라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자금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약간 인정을 해야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딱 섹터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 IT랑 금융주 두 가지를 움직이면서 끌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기준이 안 맞는다.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가만 관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쪽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입맛대로 요리하는 이런 시장. 오늘 같은 경우도 반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도 네. 하락 종목 하락 종목 수가 꽤 많았죠. 꽤 많습니다. 네. 코스닥은 조금 더 심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또 똑같습니다. 논리가. 딱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올라가는 것들. 그거 난 요거만 할 거야. 이러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처하기 그럼 또 만약에 이제 은행주를 지금 입장에서 주도주 쪽으로 보인다. 이 가격대에서 한 바닥에서 저희는 20% 올라왔다고 해서 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질문도 필요한 상황들이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다른 데는 여쭤볼 분이 없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밖에는. 네. 네? 이 베이시스요. 네. 전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이 상황들을. 네. 이게 과거에 보면 이렇게 한 1.5에서 2포인트 이상 벌어지고 나야 네. 소위 말하는 상승이 본격화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진짜 본격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 때까지 계속 벌립니다. 그러니까 더 벌어진다. 네, 더 벌어지다가 베이시스가. 예,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맞춰놓고 네. 그 다음에 또 새로 그러니까 자금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또 벌리고 네. 이게 계속 나온 건 조건입니다. 그 시장 예, 대사 예. 상승의 조건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항상 시장에 섹터가 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은행주가 지금 대세 주도주냐 네. 이런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시장의 방향은 계속 자금들과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는 거군요. 잘하면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콘텐코 상황들을 보면 상승세로 간다는 게 유지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기준은 네. 오늘 선물 사는 거 보고 시작됐네 이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렇죠. 처음 봐요. 저는 지금 도대체 얼마 만에 이런 강력한 콘텐코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백어데이션만 한 1년 내내 갔던 것 같거든요. 2년 됐습니다. 2년입니까? 본격적으로 전환됐던 게 예,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 1월달 꺾고 나서부터 2021년 그때부터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아무래도 연초에 강세를 끌고 있는 거는 뭐 단연 은행주인 것 같은데 네. 은행주 얘기를 조금 먼저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 팀장님 보시기에 뭐 은행주 뭐 이제 외국인들 얘기도 할 테지만
최근에 은행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뭐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주주환원 확대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되게 은행주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간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느낌이면 상한가예요. 하루에 뭐 7% 오르다니 은행주가 뭐라고 네. 은행주가 7%나 올랐어? 뭐 이런 근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행주의 이번 그 네. 저점 대비해서 신한지주가 한 24% 정도 올랐는데요. 네. 처음에 한 5%에서 10% 오를 때는 기사에 은행주를 검색을 하면은 오른 이유에 대해서 주주환원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때 이미 신한지주에서 경영포럼 한 이후였지만 네. 그 얘기가 안 나오고 NIM 개선 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신한지주에서 이 경영포럼에서 자본 비율 12% 이상은 주주환원으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NIM 개선으로 10% 정도 이게 오를 만한 이슈인가. 그래서 아무래도 주주환원의 이슈가 더 큰 것 같은데 하고 직접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네. 일단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게 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부채분의 자본을 얘기하는 건가? 자본분의 부채를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자본 비율이라고 하니까 이게 부채분의 자본인가 했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BIS 자기자본 비율 중에. 그게 이제 계산식을 보니까 위험 가중 자산 분해 보통주 자기자본인데 위험 가중 자산분의 보통 자기자본이 신한지주가 한 작년 기준으로 13% 정도 그러면 12% 이상을 쓰면 1%라고 쓰는 건데 그럼 위험 가중 자산이 300조 원이니까 그중에 1%면 3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3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작년에 신한지주가 1년 동안 배당한 금액이 총 1조 원 조금 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네, 한 해 동안 배당한 금액의 3배 되는 금액을 주주환원으로 풀겠다라는 이야기를 경영 포럼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이슈가 아니구나. 물론 그거를 23년도에 한 방에 3조 원을 배당 때리진 않겠죠. 그거를 꾸준하게 이제 그 비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늘어뜨리겠지만 그래도 이건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그 선진국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PBR을 뭐 한 배 정도 높게 받거든요. 우리가 0.3배면은 1.3배 정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주주 환원율이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쪽에서는 한 60%대 하고 우리는 26%가 지금 은행주들 평균이었으니까. 근데 이 평균이 신한지주가 실천만 한다면 이게 50%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지금 PBR 0.3에서 뭐 0.6배는 무리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거의 근데 두 배인데? 두 배는 아니 아닌데? 잠깐 계산 잘못했는데 한 배가 높은 게 아니죠. 0.3 저쪽은 1.3 세 우리는 배죠, 세 배. 0.3배면 아, 그렇죠. 네 배예요. 한 배 포인트 넣으니까 4배가 높은 거죠. 네 배가 높은 거죠. 뭐 최근에 20% 오른 거는 뭐 아직 멀었단 얘기로 들리기도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20%로 끝날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속도가 단기간에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약간의 금융 당국에서 코멘트만 가지고도 흔들릴 수 있는 주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마침 오늘 또 코멘트가 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오늘 장 끝나고 나온 이슈였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3분의 1 정도의 순이익을 뭐 주주환원에 쓰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뭐 임직원 성과급으로 쓴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국민의 이익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이 은행주에 대한 주주환원을 높이자 하는 분위기하고는 조금 역행하는 이야기라서 이런 언급에 뭐 시간외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지만 내일이나 뭐 앞으로도 또 다른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다면 이런 노이즈에 좀 흔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신한지주가 경영포럼에서 했던 언급을 실제화한다면 그러니까 실제 실천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20%로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은행주가 그동안 계속 저평가 됐던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규제 산업이다. 조금 이제 돈을 벌만하면 지금 아까 정부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은행에서 돈 번 거를 좀 사회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환원율이 낮다는 거였는데 지금 주주 환원율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 정부에 대한 어떤 규제 산업으로서의 네. 부담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깔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치는 많이 낮으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지금 주주환원이라고 하면 자꾸 배당을 생각하시는데요. 네. 작년에 SG주회사에서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어요. S지주. 예, 그냥 그러면은 뭐 친한지주. 예, 그러면 경쟁 회사인 KG주도 네. 제가 보기엔 하게 돼 KB 있어요. 네, 왜 거기도 얘기를 안 해요? 왜 말을? KB금융도 하게 돼 있어요. 예. 둘이 아니, 경쟁 뭐, 관계이기 예, 때문에. 지나간 거니까 말씀하셔야 될 것 예, 같아가지고. 얘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 예, 결국은 하게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뭐 서로 간에 이렇게 경쟁하면서 주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두 회사가 상당한 경쟁 관계거든요. 여러모로 경쟁 관계인데 시가총액 남이 높아지는 거 배 아파서 못 봅니다. 약간 이제 예, 그래서 주주 환원해가지고 자사주 소각해서 저쪽에 주가 더 높아졌어? 그럼 우리도 하자.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제일 굉장히 중요한 관찰 그 대상이 그렇게 아닐까 될 싶습니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양대 지주가 경쟁을 할 때 뭐 순이익이나 순자산 이런 거 가지고 지표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발동 걸어서 주주 환원을 높여서 시가총액 확 높아지면 이제 그 기준점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다른 경쟁이 또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승진하시겠는데요. 야, 이거 그러게 이게 사실 또 두 분은 약간 그러고 보니까 그 SG주 분들이라 그러니까 조금 자꾸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몰랐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이거 촉발이 어디서 된 거냐면 먼저 경영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모 A 파트너스에서 아니 얘기를 왜 안 하냐고 다 지금. 그건 해도 돼요. 뭐 언론에 보도가 된 네. 내용이니까. 아니 왜 그래 지금 시청자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얘기하세요 그냥. 네, 온라인 파트너스. 싫어요.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네. 주주 서한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걸 쫙 보내서 그러니까 다 보냈습니다. 금융지주들한테.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그 내용들 보게 되면 이번에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야 진짜 우리나라 은행주 금융지주사 좀 너무하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이게 2월 9일까지가 그 서한 보낸 거 답변 시간입니다. 네. 2월 왜 거기까지 하면 2월 10일이 실적 발표거든요. 실적 발표면서 하겠죠. 네, 그럼 그때 내용들이 없다. 또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언제쯤 보내느냐? 또 주총 나오기 전에 이사회결정 나오고 배당 나오고 할 때 그때쯤도 한번 보내겠죠.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 표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로 저평가로 갔었을 때 자본 비율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요 이익단에 대해서 환원과 이렇게 해야 적어도 목표는 적어도 미국의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금융주의 한 절반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럼 그게 확인이 하겠죠? 그러니까 앞서 지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우리 KB도 하겠다라고 밝혀질 때가 그때 같아요. 그때쯤 라인. 네.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도 질 수 없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재평가의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못 따라가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제 우리가 환기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흐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장기 차트로. 이거 지금 십몇 년 전 가격이에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십몇 년 전 가격. 이거 진짜 그러니까 장기. 밸류에이션으로 PBR 배수로 주가로 주가가 PBR은 더 낮아졌지. 더 낮아졌죠. 이익이 더 늘어났는데. 그러겠네. 옛날에 이익 얼마 안 냈어요. 지금 이익은 옛날에 비하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십몇 년 전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게 네. 뭣도 모르고 옛날에 자사주 사라 그래가지고 우리사주 사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도 겨우 본전 플러스야. 10년 전에 산 가격이. 이제 본전 플러스예요. 네. 근데 사실 10년 전이랑 비슷한 주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 않나요? 아 그래서 앞으로 이하-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기업들 잘 봐야 됩니다. 아 오히려 잘 봐야 그런 됩니다. 기업들- 이게 오히려 그런 기업들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잘 근데 보셔야 돼요. 문제는 음. 그러니까 지점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은행주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시각에는 다 똑같잖아요. 네. 전 글로벌에 있는 회사들 비교해보면서 PBR로 보는 거 아니거든요. ROE로 봅니다. 그렇죠. 자본 배치가 얼마큼 잘 되는지를 보는데. 핵심 그게. 네. 근데 이 정도까지 나온 지표 가지고 한국의 잠깐만 이렇게 될 수밖에. ROE가 점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선시켜주는 요인이 돼서 그렇죠. 촉발을 시킨다 그러면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ROE 올리겠다고? 이렇게 그렇죠. 되면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은행에 할 때 나중에 증권 애들이 따라할까 말까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근데 금융 쪽이. 일단 이제 저는 조금 그 경계 시각에서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네. 왜냐하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자칫 너무 이제 우리가 은행주 벌써 20% 올랐는데 여기서 막 또 된다 뭐 주주 환원 한다 하면 자칫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마치 뭐 한참 오른 주가를 막 우리가 막 추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네. 있으니까 칭찬합니다. 사회자입니다, 네, 역시. 칭찬합니다. 이야. 네. 아니 왜냐면 이제 저도 네. 고민이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사실 은행주 많이 안 샀는데 약간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싶은 게 기관 포모? 야, 그렇죠, 기관 그렇죠. 포모입니까 네, 이거? 네, 네. 잠깐만요. 예. 근데 사실은 은행이 주주 환원이 낮고 예전부터 배당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 보고서도 나왔고 그랬었는데 하다가 흐지부지 된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은행주는 야 이거는 국내에서는 은행주 살 게 아니다라고 다짐했던 게 좀 있었었는데 네. 이번엔 정말 과연 다른 건지 아니면 이번에도 사실 뭐 행동주의 펀드가 뭐 이렇게 서한 보냈다고 하는데
뭐 대충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정부가 요즘에 또 이제 규제하고 예대금리 차 너무 많이 버니까 니네 예금금리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왜 이렇게 높게 올려 하면서 또 이렇게 누르고 있고 네. 그럼 과연 이제 은행에 대해서 옛날 시각을 벗어나서 이제 은행이 제값받는 시대를 진짜 길게 보고 배팅을 할 만한 건지 아니면 잠깐에 그칠 건지 사실 좀 걱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많이 그렇죠? 남기면 안 되잖아요. 응? 이익 많이 남기면 안 되잖아요. 이익을 많이 안 된다고? 아니면 안 되는 주식 사서 그냥 다 팔아 해쳐 버려야지. 아, 아예 그 주식 돈으로 팔아 주식 사버린다. 어, 저는 느낌은 좋아요 지금. 제가 좀 잠깐 여기는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우리 대표님이 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51대 49 주도주로 될 가능성이. 지금 도망가시는 겁니까? 아니 좀 그러지 마시고 결단을 하시고 칼을 뽑아서 제대로 예. 꼽으세요. 51이면 이쪽이 네. 높은 거죠. 아이 가능성이. 안 돼. 그럼 더 올리라고요? 7대 3으로 보세요. 정부세요? 네. 그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한 그 트리거를 어떻게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저는 한 주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죠. 바이오 없는 바이오였습니까 그러면? 네, 없는 상황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 더 그래서 안타까우시겠네요 지금. 아니 뭐 그것만 주도 줍니까? 뭐 지금 네. 시장에 뭐 다른 것도 있으니까. 뭐 근데 네. 그러니까 어차피 큰 자금 묶이긴 참 좋거든요. 은행주 음. 뭐 그렇지. 진짜- 기관 자금, 외국인 자금 들어가긴 참 편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묶어놓고 보기 참 좋은 네.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찰해야죠. 우리 명 MC님 말씀처럼 네.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제가 은연중에 인정했나요? 아, 예. 아, 어쨌든 뭐 은행주 뭐 연초부터 분위기는 좋은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다고 하니까 좀 더 예전에 그 주주 완화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네. 이번에는 진짜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흐지부지 될까 네. 이 고민은 사실 매크로하고 좀 연관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면 이때까지 가계 대출이 엄청난 계속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그 말은 기업이 은행이 돈을 벌면 이 순이익이 계속 자본에 쌓이는데 이걸 가지고 주주 완화는 안 하면 이제 대출 채권을 많이 늘리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는 데 사용을 한 거잖아요. 주주 완화 안 하는 대신에. 네. 근데 앞으로도 과연 최근까지의 이 과거 몇십 년간의 이 가계부채 상승세가 네.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면 주저는 못 하겠죠. 대출 늘려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 그렇게 가계대출 더 늘까요? 지금 전세 대출 합하면은 160%? 네. 그래서 뭐 GDP 대비해서 160%면 전 세계 1위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전세 보증금을 빼도 110% 정도면 그래도 순위권인데 이 상황에서 금리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더 이상 가계 부채 잔액도 12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꺾였고 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채권을 못 늘린다면 계속 유보만 하면 ROE 떨어지고 더 이제 악화될 텐데 이거를 주주환원밖에 쓸 데가 없긴 합니다, 사실. 아 잠깐만 결론은 주주환원인 거예요? 너무 바이어스니까요. 뭐지? 나는 얘기하길래 약간 좀 견제의 시각으로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결론은 주주환원이네. 승진하신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매크로 쪽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향후에 그 별로 여건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대출 증가세가 좀 꺾였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는 데이터 중에 약간 소름 돋는 게 부도율이 네. 이 와중에 사상 최저예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금리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이제 연체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연체율 조금씩 높아질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워낙 성과가 좋았고 기업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은행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갔기 때문에 이제 은행 성과가 좋았던 것 같긴 한데 향후의 매크로 환경은 저는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주주 환원밖에 할 게 없다고 하시니까 이제 제가 그거는 할 말이 없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S모와 K모 네. 지주에 아 신한지주와 KB지주 아유 진짜 그 여기 아니 저기 왜 말을 못해 전략, 왜? 전략 오피서가 네. 보시고 네, 답은 나와 있다. 네, 주가를 올리는 게 상대편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러려면 태워라. 네. 주식을 태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순간 파리의 연인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왜 말을 못해? 그렇잖아요. 언제 드라마입니까 요즘? 아 요즘에 옛날 드라마 다시
요즘 뭐 한국 드라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따로 그 준비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니까는 뭐 SBS의 그 글로리? 더 글로리뿐만 아니라 카지노, 뭐 지난번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등등 해서 요즘에는 기가 찹니다. 법정이라고. 기가 차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네. 법정이는 거 내용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SBS 하는 법전이라고. 그것도 기가 차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잘합니다. 기가 찹니다. 시청률 9.8%입니다. 그 이성균 네. 나오는 네, 그 말하는 네, 거죠? 네, 기가 찹니다. 네. 아, 한국 드라마들 와 언제 이렇게 발전했어? 아니 제가 네. 진짜 저 드라마 별로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봤다는 얘기죠. 아니 제가 예전에 안 미드 보고 있던 내가 봤다는 미드를 얘기죠. 보면서 네. 참 한국 시장 맨날 사랑액 타령이나 하고 있고 참 안타깝다 했는데 올해 나오는 이 컨텐츠의 퍼포먼스는 이거 진짜 한국의 미래가 여기 달렸구나. 뭐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그래서 웹툰주가 주도주잖아요 지금. 네. 네, 뭐죠? 그런 거였군요. 네. 자, 뭐 자연스럽게 그 컨텐츠 관련된 걸로 갔는데 이제 은행주 얘기는 이제 요 정도 하면 좀 될 것 네. 같고요. 또 요즘에 이제 뭐 사실 분위기 좋으니까 내 눈에 띄는 거 하나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좀 요즘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뭐 감이 여행 좋죠, 상품만 지금. 내면 지금 완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투어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월달에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 상품 예약한 게 15,000명 정도 간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을. 그래서 작년 설 대비해서 한 70배 증가했는데 코로나 이전 2020년 설 때 대비해서는 그때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회복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데이터마다 이 회복률에 대한 차이는 큰데요. 12월에 뭐 여객 데이터 보면은 거의 뭐 코로나 이전까지 올라왔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그리고 해외여행은 특히 동남아 쪽을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 비중이 한 30%, 동남아가 한 54% 정도. 그래서 그 주변국으로 일단 많이 가는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중국 쪽으로도 빠르게 늘어나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 혹시 중국이 그 단기 비자가 이제 안 해준다 했잖아요. 네. 그거 아직 안 풀어졌죠? 그건 그렇습니다. 한국이 네. 풀겠다고 네. 했습니다. 우리가 네네. 풀면? 우리가 닫아서 그쪽이 닫은 겁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를 닫아? 하고 기분 나빠서 우리도 닫아.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렇구나. 데이터 중에서 되게 신기한 게 하나 나왔어요 이번에. 어떤 중국이 그러면 리오프닝이 되면 와 우리도 포모 소비 보복 소비 막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좀 동향이 달라요 지금 나오는 네. 거는.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저축한 수준이 5경 정도라고 합니다. 네, 역대 최고. 역대 최고. 최근 역대 최고. 최근 네. 역대. 못 네. 썼구나 그동안. 그쵸? 그럼요, 못 썼죠. 네. 네. 작년에 봉쇄 당하면서 쌓인 금액이 3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늘은 거죠 수치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요즘 보면은 교통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쉽게 활동 지수가 조금씩 네, 올라가고 모빌리티 있죠. 좀 높아지고 예. 있다고 하죠. 네. 회전율이라고 할 뻔했어요. 주식하다 보니까. 역시 직업. 힘드네요. 네.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살아나야 되거든요. 꿈쩍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그러면 봉쇄가 돼서 풀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집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 시간이 연장돼 버려요. 오. 거기 넣고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되게 크대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그러면 넣다가 보니까 분위기 봐서 그거 이제 소비로 써야지가 아니라 거기서 모아놓고 아직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요거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쏟아져 나오면서 진짜 와 우리도 가자 그러면서 옆집도 가네 이 집도 가네 그러면서 또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진짜 예상 외로 확 쏠리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미국은 직접 돈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었어요. 근데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다 직접적인 돈을 주는 게 있었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부동산이 꺾이다 보니까 글로 안 가는 자금들하고 쌓인 게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얼마큼 또 중국 정부가 또 약간 드라이브를 거느냐. 그러면 경입니다. 예, 경단입니다 지금. 예. 네. 또 중국 전문가 우리 각도기님 어떻게 네. 어디로 갑니까? 3월부터 활동성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까지 풀었다라는 건 이제 2판 4판이라는 얘기입니다. 2판 4판. 네,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데요. 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그 정도로 지금 보시죠. 정 MC님 좀 죄송합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벌써 피크가 나오게 만들고
코로나 피크가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춘절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티님이 지금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풀었는데 아직은 이제 확진자가 많으니까 각국에서 좀 걸어 잠근 거잖아요. 못 오게 한 거잖아요. 지금 약간 까다롭게.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 우리 때문에 안 온다니까요? 왜 제 얘기를 안 믿으세요? 아니 아는데 네. 아니 근데 뭐 독일도 뭐 좀 깐깐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다 유럽은 다 지금 하자고 공국입니다, 있어요. 아, 우리만 그런 거예요. 예. 태국은 두 총리가 나와서 아니 일본도 중국을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두 나라만 그래요. 지금. 네, 어쨌든 지금 이 유럽은 지금 중국 편 드시는 아니 거예요. 유럽도 오지 마 이런 쪽으로 얘기했다가 실제로 오니까 어서 와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 경기가 흥청흥청한다는 게 지금 중국 소비자들 때문에 흥청흥청한다.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이선엽 이사께서 했던 얘기가 자기 유럽 갔다 왔더니 예, 사람 많다고. 중국 뭐 미어 터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철저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방역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기관으로 가시게요? 야, 자리를 보시면서 얘기하시니까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정부 단체로 가실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니 뭐 풀어주겠죠. 조금 이제 약간 진정이 되면 그럼 어쨌든 간에 약간의 그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한때 화장품 여행주 조금 갔다가 약간 요즘 시들한 것 같긴 한데 결국 그쪽으로 다시 모멘텀이 실릴 가능성을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지금보다는 더 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일본만 가지고도 지금 여행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특히나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더 높은 건 카지노 업체이긴 한데요. 아직 중국이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이 되면은 뭐 최근에 일본이 일으키는 이 리오프닝 상승보다는 더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으네요. 자, 그다음에 또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지금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은행이 잡았습니다. 은행이. 뭐 또 이제 관계되신 분이 계시니까 예, 예. 아니 우리가 언제 은행 얘기 이렇게 오래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처음인 것 2년 같아요. 만에 예, 처음으로 처음이에요, 은행 얘기했어요. 처음.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또 게임주가 좀 오른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거의 코로나 때 반짝하다가 메타버스가 완전히 이거 사기네 만에 했다가 다시 조금 최근 슬그슬 올라오는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오늘의 상승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펀더멘털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잠깐의 그냥 반등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1분기에 신작 3개 낸다고 하면서 뭐 첫 번째로 했던 에버소울 이 게임도 매출 4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창 좋을 때에 그 뭔가 주가를 막 확 올릴 만한 그런 기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서 오늘 한 9% 정도 이렇게 올랐던 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위믹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좀 리스크가 많이 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에서는 굉장히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홍콩의 이제 핀테크 업체인 해시키 그룹이랑 MOU 체결해서 위믹스 3.0 요거 협업을 해서 아시아에서 좀 더 이제 확장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위메이드 다 많이 상승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좀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뭐 아바타로 이제 막 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서울시 광장도 돌아다니면서 뭐 책도 보고 서울 시장실에도 들어가서 뭐 의견도 제시하고 뭐 이런 플랫폼을 뭐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 만한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게임 전문가 우리 또 네, 김 기자입니다. 네. 혹시 그 아바타 그 네. 저 메타버스로 뭐 이렇게 들어가 보셨어요? 공공기관, 서울시청 뭐 이런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장에 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예. 예. 보니까 게임주는 그거 같아요. 그냥 네이버 카카오 움직이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많이 오른 거는 일단은 요 에버소울이라는 게임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예전에 그냥 이쪽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쪽에 일단은 그 캐릭터 맛에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블링블링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죠. 그게 뭐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 그런 건가요? 그 약간 그런 게임인데 RPG인데 그런 느낌이 제가 보기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3월 달인가 일본 진출해요. 이제 반대건 그러니까 예전에 우마무스메 반대처럼 이제 이걸 가서 거기서 만약에 좀 의미 있는 성과 나온다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는 좋아지겠죠. 근데 그 전 단계를 한국에 했는데 한국에도 의외로 이런 거 좋아하는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이 많네요. 저는
보면서 설치하고 한번 돌아보고 바로 삭제했는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올해 카카오 게임즈가 작정을 했습니다. 신작인데 좀 약간 대작식이 4개가 나와요. 게다가 오딘까지 일본 가기 시작하게 되면 좀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바라보는 거는 게임의 큰 틀은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넘어서 NC소프트가 TL로 네. 예, 이걸로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니까 약간 비장함을 표현했거든요. 이번에 택진이 형 나오셔서 네. 흑백입니다. 흑백으로 나와서 게임 영상과 함께 약간 좀 발음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하셨더라고요. 우리 택진이 형.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게이머 반응은 50대 50이에요. 이거 결국에는 또 뽑기 아니겠느냐. 근데 뽑기로 갈 수 없는 게 PC랑 콘솔 쪽이 강하거든요. 네. 나중에 아마 또 IP 가지고 모바일 나올 거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쪽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퀄리티 그대로 나오게 되면 일단 먹어준다. 그쪽에서 요게 게임주의 방향을 올해 가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그리고 위험 자산도 대체적으로 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이 사실 그 사이에 제일 많이 오른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주말에. 16,000달러에서 지금 2만 20% 넘게 올랐죠. 네. 단기간에. 예. 네.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쨌든 금리 자체가 조금 하향 조정되니까 그동안 약간 진입이었던 뭐 네. 약간 성장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올라온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게임을 잘 못해서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크래프톤은 좀 별로 안 좋지 않아요? 크래프톤은 최근에 신작을 발표했는데 계속해서? 네네. 그 신작이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 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기대하던 사람들이 실망감으로 엄청나게 해봤거든요. 아 해보셨어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네네 굉장히 무섭던데요. 그리고 실감 나고. 그 네.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네. 보통 요즘에 라운드 PC가 아, 모니터. 네, 삼성에 있습니다. 그 네. 시스템이 있는데 네. 갖고 싶은데 일단 못 하고 근데 그것만 그러니까 사운드랑 이것만 제대로 나한테 몰입되는 환경이라고 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무섭고 근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네. 이렇게 난해하고 좀 뭐랄까 실감나는 게임이 있나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안 좋아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 반응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콘솔은 괜찮습니다. 근데 PC 쪽에서 지원이 잘 안 돼가지고 아, 그것 버그가 때문에, 난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초기에 거기서 좀 그게 잘 되기 시작해야 그때 스팀 계정하고 이렇게 확 돌아가서 네. 제대로 될 텐데 거기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또 한국은 공매도가 확. 근데 요거 데이터가 아마 판매 데이터가 이번에 나올 겁니다. 네. 실적 발표할 때 나올 텐데 근데 초기에 잡히다가 보니까 한 달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감안했을 때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지금 크래프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보여준 거예요. 근데 네. 그냥 게이머 입장으로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거기서는 단독 엔진 썼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발전했으면은 크래프톤도 많이 올라온 네. 스타일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기사 중에 뭐 P2E 관련돼서 조금 뭐 법원에서 조금 뭔가 안 좋은 판결 같은 게 나온 것 같던데 그럼 혹시 그거는 어떤 판결이죠?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읽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 법원에서 P2E 게임 등급 분류를 뭐 거부했다고 나오는데 아이 제가 기사를 언뜻 봐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 나중에 한번 다뤄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게임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라 약간 좀 차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예, 뭐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음식료 얘기는 뭐 좀 다음 주에 네.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방송 이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나요? 우리가 그래도 장이 네. 좋아지니까 네. 조금 그 웃고 떠들면서 방송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네요. 그 동안에는 참. 와 월요일인데. 네, 그다음 항상 이걸 어떻게 버티면서 나가야 되냐, 밀고 나가야 되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요즘에 연속 상승 속에서 진행해 보시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항상 끝을 막 허겁지겁 하다가 인사하고 끝난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조금 이제 여유 있게 클로징 멘트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연초 시작이 나쁘진 않아서 그렇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와중에 개인들은 또 약간 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다짐을 한번 그렇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가 여러분들의 투자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인포맥스 라이브였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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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